데이터 변환의 첫 번째 방법으로 정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여러 가지 속성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어느 한 속성은 값의 범위가 0에서 14이고 어느 한 데이터는 범위가 0에서 100만이다. 이렇게 값의 차이가 크면 이 속성들의 값을 가지고 데이터의 특성을 비교할 때 어느 한 속성에 대한 값이 너무 커서 이 속성에 의해서 대부분 다 어떤 영향을 받거나 바이어스 되는, 치우쳐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을 다 똑같은 범위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이렇게 같은 범위로 데이터를 맞추는, 표준화하는, 정규화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정규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속성들 간에 가중치가 모두 동일한 그런 공평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같은 범위로 맞추는 것, 이것이 이제 정규화인데요.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의 값들이 제각각 단위도 다르고, 그래서 값의 크기나 범위가 다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가중치들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 분석의 공평성, 균형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속성들을 다 동일한 범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든가 0과 1 사이라든가 이렇게 똑같은 정해져 있는 구간의 값으로 변환하는, 바꾸는, 균형을 맞춰주는, 이것을 정규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정규화는 최단 근접 분류 또는 군집화 같은 거리 측정 등에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단 근접 분류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서로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그룹을 나누거나 분류를 하는, 그런 경우에 그룹을 나누거나 분류를 하는 기준으로 데이터들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라고 하는, 유사한 정도가 높은 것끼리, 가까이 있는 것끼리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최단 근접 분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사도, 거리가 가깝다, 거리가 최단이다, 가까운 것끼리 같이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거나 군집하는, 분류는 지도학습에서 데이터들의 유사한 것들을 분류하는, 그것을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부르고, 군집하는 비지도학습, 다시 말하면 분류의 클래스, 레이블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비지도 학습에서 유사한 것끼리 모으는 거, 이것을 이제 군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든지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든지 데이터들 사이에 유사한 정도, 가깝다, 멀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분류나 군집화를 할 때, 데이터들이 서로 가까우냐 하는 것을 계산할 때 그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값들, 이 속성의 값들을 가지고 거리나 유사도를 따지는데, 이 속성들이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속성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어느 한 속성은 작은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속성에 대한 영향보다 큰 값을 갖는 속성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작용해서 그 값에 의해서 거리가 가까우냐 안 가까우냐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 속성들 간에 균형 있게 이 거리,
유사도를 따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정교화를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런 최단 근접이나 유사도를 따지는 이런 분야에 이제 유용하다라고 해서 이제 이 정교화의 필요성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막 바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각 데이터들을 바 형태로 표현한 데이터가 있는데, 녹색의 데이터를 나타낸 범위하고 검정색을 나타낸 범위하고 파란색을 나타낸 범위하고 나타낸 범위들의 간격, 크기들이 다르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작은 범위에 있는 것보다 큰 범위에 있는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거리라든가 유사도를 따질 때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균형을 맞춰줘서 똑같은 값의 범위로 변환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정교화라고 합니다. 이 정교화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소개를 할 건데요. 하나는 이제 최소 최대 정교화라고 하는 이제 방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Z 스코어 정교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책에서는, 슬라이드에서는 소수 정교화, 다른 데서는 십진 스케일 이렇게 표현하는 정교화, 이렇게 세 가지 방법들이 널리 사용되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 최소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에 최대 최소 범위를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죠. 요 데이터나 요 데이터나 요 데이터나 A라는 속성, B라는 속성, C라는 속성에 최대 최소 값을 똑같이 크기로 똑같은 구간으로 맞춰준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요 최대 최소 값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표준 편차,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같이 맞춰주는 그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얼마나 서로 널리 퍼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그 데이터들 사이에 간격, 편차들인데 그 편차를 똑같이 맞춰주는 것. 그 다음에 십진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전부 0과 1 사이에 소수점으로 똑같은 소수점 유효 자리로 맞춰주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소 최대 정교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최소 최대 정교화라고 하는 것은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변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서로 직접적으로 단순 어떤 변환 방법에 의해서 선형 공식에 따라서 선형 변환하는 식에 따라서 변환한다, 뭐 이런 뜻으로 선형 변환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속성 A가 있다고 치면 이 속성 A의 값이 민, 맥스 이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최소값이 여기고 최대값은 여기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는 최대 최소가 요 사이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가 서로 다를 때 이것을 어느 한 가지 표준화된 최소 최대, 자 요렇게 표준화하겠다, 정교하겠다라고 그러면 모든 데이터를 요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크다 하더라도 요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로 정교화해서 표준화하는, 정교하는 방법. 데이터가 작으면 여기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여간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을 어느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최소 최대로 맞춰주는, 변환하는 이런 방법을 최소 최대 정교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게 되면 어떤 A라는 속성이 여기가 최소 값이고 여기가 최대 값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월급을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이 월급이 최소 10,000이고 최대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이다. 그러면 최소 값이 10,000, 최대 값이 100만 이렇게 되겠죠. 예, 이 범위 안에 있는데 이것을 요 범위 안에 있는 요 최소 최대 사이 값의 범위로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정규하는 요 방법이 최소 최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환할 때 기준이 이제 요 y민에서 ymax다 이렇게 했을 때 이 x민과 y민의 원 데이터를 요 범위의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요 변환해 주는 공식이 지금 여기 주어져 있네요. A의 원 속성의 값을 V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V가 되는 거죠. 이 X민과 Xmax 사이에 여기에 어떤 값이, 여기에 속하는 어떤 값이 있다. 여기에 속하는 값이 있다. 여기 속하는 값이 있다. 라고 하면 이 값들을 요 표준화하고자 하는 요 구간, 요 민과 맥스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죠. 요 변환된 값을 V'이라고 했습니다. A의 원래값 V를 표준화된 구간 Ymin Max 사이의 V' 값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요거 어떻게 변환해 주느냐? 여기 있는 공식, 요 선형 변환 공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Xmax와 Xmin을 뺀 값이 분모로 되어 있고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 V를 min에 빼준 값을 분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max에서 min을 빼면 여기까지의 간격, 거리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니까 요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요걸 나눠줬으니까 이 전체 길이분의 요게 몇 %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전체 길이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이렇게 변화된 요 구간에서 이 길이에 대비 이 전체 길이 대비 10%에 해당이 되는 요 지점이 변환되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요것은 요 변환하고자 하는 원 데이터가 전체 구간에 몇 %에 해당이 되는 몇 분의 몇에 해당이 되는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요걸 곱해줬습니다. 요걸 곱해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맥스에서 민을 뺐으니까 이 거리죠. 이 길이를 곱해준 거죠. 이 길이를 곱해주면 이 전체 구간 이 크기에 요 크기에 10%가 어디냐라고 하는 이제 요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요 민을 더해 줬어요. 여기서 따지면 요 y민이죠. 요걸 더해 준 것은 민이 0으로 시작하면 요게 더해 주는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10부터 50 사이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민이 0이 아닌 어떤 다른 값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치 길이의 시작점을 여기다가 이제 더해 준 거죠. 다시 요 앞에 있는 요건 뭐냐 하면 이 전체 길이분의 요게 비율상 몇 %,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위치냐 라고 하는 거고요. 요걸 곱한다는 얘기는 이 길이를 곱한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비율만큼 떨어진 거리가 어디냐, 요게 10%라고 치면 요 10%만큼 떨어진 지점이 어디냐, 여기를 나타내는 거죠. 요 좌표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요 시작점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을 더해줬어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요 구간 내에 있는 요 값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자기가 표준화하고 싶은 구간에 대한 값으로 A의 속성 A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 이 정규화는 원본 데이터들 값들 간의 관계를 보존한다 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변화를 하고 나면 여기 있던 이 값들이 이 정규화된 이 새로운 요 구간의 값으로 바뀌죠. 그렇지만 요 길이 간의 비율, 즉 요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원래 데이터로 다 복구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이 규칙을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A의 원본 데이터 중에서 이 바깥에 있는 요 구간 사이에 있는 값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 값을 집어넣는다든가 이 값을 집어넣으면 예, 요 구간에 매핑을 못 시켜요. 그래서 이 원본 데이터의 구간에 벗어나는 범위 초과하는 이런 값, 소위 이제 아웃라이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 우리말로는 이상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치 값에 대한 변화는 곤란하다. 반드시 민맥스 구간 안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소 최대 정규화입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 정규화는 비교적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 최대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구간, 주어진 구간, 최소 최대 그 사이 구간으로 매핑을 하는 방법, 이것이 최소 최대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에 Z-스코어 정규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Z-스코어 정규화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있는 요 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원 데이터 속성 A에 이 A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정규하는 방법이에요. 평균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0원 이 개수만큼 존재하고 뭐 10원 이 개수만큼 존재하고 20원 이 개수만큼 존재하고 어쨌거나 이 각 이 X 위치에 구간에 이제 뭐 데이터의 이제 개수에 해당이 되는데 개수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 데이터의 평균, 이 데이터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낸 것이 이제 여기 평균이죠. 그 데이터의 평균은 이제 데이터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정도가 표준 편차입니다. 네.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표준적인 편차다 이런 얘기죠.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정도, 이게 편차죠. 이 평균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다 제곱해서 더하면 그걸 이제 데이터가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분산이라고 하는데, 이 분산의 제곱근을 구한 것을 이제 표준 편차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이 표준 편차를 이제 여기 보시면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평균을 A바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원 데이터에서 평균을 뺍니다. 평균을 빼고 요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준 요 값을 새로운 변환된 공식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것이
z-스코어 변환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값이 평균이 예를 들어서 10이 나오는 데이터, A라는 속성은 평균이 10이 나오는 데이터다. B라는 데이터는 평균이 예를 들어서 5000이 나오는 데이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값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고, 요거는 작은 값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데이터에서 평균에서 뺐고 그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큰 범위든지 예, 작은 범위든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로 변환이 됩니다. 평균에서 그게 10이 됐든 5000이 됐든 그 평균값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비율이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이 이제 평균이 크든 작든 똑같이 정교화가 돼요. 네, 이런 정교화 방법이 z-스코어 정교화 방법입니다. 이 z-스코어 정교화 방법은 앞에 있었던 최소 최대 정교화하고 다른 점은 어떤 속성에 대해서 앞에 최소 최대 정교화 방법은 최소값이 얼마다, 최대값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A라는 속성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게 최소값이 아니고 현재는 A라는 속성에 이 값이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그것보다 더 작은 값이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 들어있는 A 속성의 데이터보다 A의 제일 큰 값보다 더 큰 값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속성에 얼마나 작은 값 혹은 얼마나 큰 값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리 알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값, 현재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일 큰 값, 그게 최소 최대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최대를 이제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 아까 최소 최대 변화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현재 들어있는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데이터보다도 현저하게 작은 값 혹은 그거보다도 현저하게 큰 값이 온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z-스코어 변환이 가능합니다.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최대가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최대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미리 알려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치, 아웃라이어가 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작은 값 혹은 아주 특별히 큰 값, 이런 이상치가 오더라도 변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변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G스코어의 정교화의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최대 정교화 방법보다 좀 더 쉽게 널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교화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소수 척도화라고 되어 있네요. 소수 척도화, 이걸 영어로는 데시멀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십진법으로 표시되는 숫자들, 예를 들어서 123.5, 1.25 혹은 123.0000.5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십진법의 숫자가 있다 라고 했을 경우 100의 단위로 표시된 게 있고 1의 단위로 표시된 게 있고, 이건 굉장히 큰 단위로 표시되어 있죠.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정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유효 자리를 소수점 이하 첫 번째로 나오게, 이렇게 바꿔버리면 똑같이 모든 숫자들을 다 1보다도 작고 0보다는 크고 요 0과 1 사이의 숫자로 변환이 가능하죠. 이 경우에는 소수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옮긴 경우요. 이거는 하나만 옮긴 경우, 이거는 세 개만 옮긴 경우. 그래서 각 숫자들의 이 소수점을 몇 개 옮겨줬느냐라고 하는 그 개수만 차이가 있지,
예, 그 개수만 다르게 해서 변환을 하면 다 0과 1 사이의 숫자로 간단히 바뀔 수가 있죠. 예,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소수척도화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이제 십진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십진 스케일링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게 되면 스케일링, 십진법의 숫자가 데시말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데시말 값을, 십진 값을 스케일은 스케일, 범위, 단위를 바꾼 것이다. 100의 자릿수를 0. 얼마, 100만, 천의 자리를 0.1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이 십진 단위를 바꿔준 이런 방법을 데시말 스케일링, 우리말로 소수척도화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와 있지만 속성 A의 값들을 소수점 자리를 이동시켜서 정규하는 거예요. 소수점을 몇 개 옮긴 것이냐 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어쨌거나 아무리 큰 숫자라 하더라도 모든 숫자를 0점 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 자리 첫 번째에 나오도록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예, 이동되는 소수점의 숫자는, 소수점의 자리수는 A의 최대 절대값이 얼마냐, 얼마나 큰 값이 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해도 되고 혹은 5자리, 7자리 이동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에 최대값이 0. 얼마, 1보다도 작도록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기 위해서는 원래 숫자를 10의 몇 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크면 소수점을 더 많이 나눠주면 되고, 작으면 작게 나눠주면 되고, 항상 1보다도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 10의 몇 성을 나눠주느냐, 다시 말하면 소수점을 몇 자리 이동하느냐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 숫자 0. 얼마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 그래서 요 바뀐 숫자의 최대값을 1보다도 작게 만들도록 하는 요 j, 10의 몇 성 하는 요 j가 있다고 치면 요 j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수척도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표현한 속성들이 제각각 범위 안에 있는 숫자라 하더라도 다 0과 1 사이, 1보다도 작은 숫자로 똑같이 맞춰서 변화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소수 척도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크기로 표현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의 값을 똑같은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세 가지 방법. 최대, 최소 변환하는 방법, 최소, 최소값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z-스코어 방법, 그 다음에 소수 척도화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정규화, 표준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데이터 변환하는 방법 중에서 정규화, 표준화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산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후 다음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